소득 격차는 커지고 정치와 문화의 분열은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대신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지요. 전 세계의 민주국가가 다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SNS의 추천 시스템은 비슷한 선호를 가진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자신의 유튜브 피드와 페이스북 친구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합니까? 당신은 이미 에코 챔버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을 넘어서는 첫걸음은 소개받은 김현철입니다. 저는 오늘 확증 편향 시대를 반전시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커지고 정치와 문화의 분열은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대신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익단체에 유리한 이야기만 전하는 방송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면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듣는 말은 좁아지고 보는 세상도 좁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의 민주국가가 다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보다는 알고리즘이 짜준 피드를 먼저 봅니다. SNS의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과거의 행동을 학습하죠. 그래서 비슷한 선호를 가진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접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보의 울타리, 이른바 에코 챔버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디지털 환경이 이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을 비슷한 컨텐츠로만 묶어두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1억 여건 넘는 게시물을 분석해서 백신, 정치, 낙태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 이용자들의 성향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요, X축은 개인의 성향, Y축은 SNS의 자기 친구들의 평균적인 성향입니다. 이 두 값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온라인에서 나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도 같은 성향의 사람들 안에서만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유튜브 피드와 페이스북 친구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합니까? 아니면 특정 성향의 채널 혹은 친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만일 후자라면은 당신은 이미 에코 챔버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을 넘어서는 첫걸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분열의 공간입니다. 정당별로 떨어져 앉는 좌석 배치는 물리적 거리와 함께 심리적 거리까지 만들죠. 그런데 사람을 좀 섞어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유럽의 회의장의 좌석 배치도입니다. 유럽에도 우리나라처럼 정당별 구역은 유지하지만 그 구역 안에 좌석은 알파벳 순서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자기 당 사람들끼리 옆에 앉지만 또 어떤 의원은 자연스럽게 다른 당 사람들과 옆에 나란히 앉게 되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규칙 덕분에 옆자리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옆에 앉은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당과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표를 던질 확률이 한 7%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여성 의원들끼리 앉은 경우에는요, 그 수치가 무려 17 내지 40%로 더욱더 커졌습니다. 아일랜드의 국회 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예 제비뽑기로 무작위로 국회의 좌석을 배정합니다.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이 추천함에서 공을 뽑아서 자리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자들은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모든 표결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연구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의원들이 만약에 다 다른 정당이면은 나도 다른 투표를 하는가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주변 의원들이 만약에 다 다른 정당이면은 이탈표를 던질 확률이 3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이 한 달 더 지속될 때마다 3%씩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앞뒤보다는 양옆에 다른 당 의원이 앉은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 국회도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 정당별로 구역을 나누는 관행 대신 매 회기마다 추첨으로 좌석을 정하면 어떨까요? 초등학교의 마니또처럼 무작위로 좀 짝을 정해서 서로 알아가고 대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념이 다른 의원들이 서로 일정 기간 의정의 마니또가 돼서 같이 점심도 먹고 지역구 현장 활동도 동행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와 동행이 편견을 줄이고 협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힘은 교육 현장에서도 증명됩니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한 대학의 신입생을 무작위로 룸메이트로 배정한 다음에 1년 동안의 그 변화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점차 룸메이트와 성향이 비슷해집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교수의 강의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일상의 대화에서 또 생활 속 접촉에서 비롯되었죠. 레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 1학년 신입생들을 무작위로 짝지어서 수업을 같이 듣게 합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재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슬람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비이슬람 학생들과 만약에 함께 공부할수록 그 성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타종교를 가진 교수님의 수업 선택도 더 늘어났습니다. 종교적 소수자에게는 다양한 접촉의 기회가 자신감과 개방성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이 학문의 장을 넘어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용광로이자 실험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름을 마주보는 일, 불편하지만 바로 그 불편한 만남이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근거 기반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근거를 찾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좋은 의도만으로는 모든 정책이 성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1965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 건강,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입니다. 효과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실험 평가를 했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유치원 초기에는 인지 능력이 향상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 효과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실패했네, 이거 빨리 없애자라고 하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후속 연구들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만일 가정방문, 부모 지원과 같은 통합 서비스가 제공했을 때는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됨을 밝혔고요. 또 단기적으로 공부 능력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비인지 능력, 그러니까 사회성, 감정 조절, 자기 통제력 같은 것의 향상을 통해서 범죄율도 감소시키고 건강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에 갈 확률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를 돕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공부 채널이 아니라 사회성과 같은 비인지 능력의 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이죠. 결국 가난한 아이들을 잘 도와주자는 선한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이, 프로그램이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에도 근거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코로나19 시절에 재난지원금 연구를 통해서
만일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한다면은 그것이 더 큰 소비 성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이 사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모두에게 25만 원을 주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변경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차상위 계층에는 4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상위 10%에게는 15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거가 정책을 움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러스입니다. 정책의 설계와 집행 전후에 인과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도 조정하기도 혹은 종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런 것들을 이미 제도화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내에 근거팀이라는 것을 만들고 각 부처의 평가와 데이터 활용을 체계화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모든 연방기관이 과학적 근거와 평가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더 인상적인 것은 영국의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What Works Network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2013년 출범한 총리실 산하의 공공정책 평가 인프라인데요. 내각의 평가 태스크포스 팀이 이걸 총괄하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이 함께, 대학이 함께 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합니다. 그렇게 보건, 교육, 범죄, 노동, 청년 등의 9개 분야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그 근거를 내시고 이런 분야에선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근거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평가의 황금 기준은 실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료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사들은 수십만 건의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치료가 최상인가를 데이터로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어떻게 입증됐죠? 백신을 만든 다음에 무작위로 뽑아서 절반에게는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그래서 대조군과 치료군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은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치료가 최선입니다 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도 말이나 신념이 아니라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음해소득세 모델을 적용한 디딤돌 소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음해소득세가 뭐냐고요? 우리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죠. 음해소득세는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러니까 소득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가 더 많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또 제비를 뽑아서 참여 가구와 또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향후 몇 년간 소비, 고용, 삶의 만족도를 추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정책의 과학화를 상징합니다. 이런 접근은 보건, 복지, 교육, 사회보장 그리고 기본소득 등 모든 정책에서, 많은 정책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런 시도가 더욱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전혀 설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옳았는데 관계는 멀어지고, 나 논리로는 이겼는데 마음은 닿지 않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내용이 아니라 또 언어이기도 하죠. 우리의 배려 없는 표현과 말투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반박하거나 이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감의 언어로 틀렸다가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태도로 대화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증거는 갈등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확증 편향의 시대를 넘어서 분열된 사회를 바꾸는 것은 만남, 근거, 그리고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만남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편견을 줄여가고, 근거는 증거를 바탕으로 서로 설득하는 토론을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상대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불필요하게 찌르거나 자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섞일 용기, 그리고 내 생각과 신념을 근거의 시험대 위에 올려볼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용기가 모이면 이 사회는 다시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